안녕하세요, 구독자분들. 이렇게 글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사연을 보내게 된 30대 여자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쉽게 겪어보지 못한 시간들을 보냈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마치 10년처럼 느껴지기도 했달까요? 앞으로의 인생에서도 저는 절대 잊지 못하고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겠죠.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너무 통쾌하기도 했던 제 이야기를 오늘 들려드릴게요. 저는 사업하시는 부모님의 외동딸로 자라서 모든 사랑을 받으며 부족함 없이 살아왔습니다. 대학도 문제없이 졸업을 했고 다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취업 준비라는 시간을 겪게 됐죠. 그러던 중에 남편과는 친구의 소개로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아주 성실하고 건실한 청년이라는 얘기를 듣고는 기대에 가득 차서 소개팅에 나가게 되었고 서로 금방 사랑에 빠지게 되었죠. 들어보니 20살 때부터 돈도 차곡차곡 모아와서 재산이 제 몇 배는 되었고 다른 학교지만 전공도 같기도 했고 공통점도 참 많은 친구였어요. 다른 평범한 커플들처럼 연애를 시작했고 우연히 회사도 같은 회사를 다니게 되었죠. 저희는 자연스럽게 사내 연애도 시작했고 문제없이 결혼까지도 진행이 됩니다. 남편도 정말 다정한 사람이었고 저밖에 모르던 작게 빠진 사람이었어요. 저도 그런 남편에 맞춰서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었고요. 여기까지는 정말 완벽하지 않나요? 이럴 줄 알았으면 미리 액땜이라도 해뒀으면 좋았을 텐데. 결혼을 하고 나서도 저희는 같은 회사에서 계속 근무를 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아침에 싼 도시락을 점심에 저에게 전해줬고 다 먹고 나서 커피도 사다주는 다정한 남편도 여전했죠. 남편의 부서에 상간녀가 될 바로 그 신입이 들어오기 전까지는요. 그때부터 제 인생이 꼬여버린 거예요. 여보, 오늘 우리 부서에 새로운 신입사원이 들어왔어. 뭐 정말? 사람 새로 안 뽑는다더니 뽑았나 보네. 어때? 일은 잘해.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 두고 봐야지. 내 일도 하면서 신입사원 일도 알려주느라 오늘 너무 힘들었던 거 있지? 그래도 잘 알려줘. 처음이라 얼마나 긴장됐겠어? 그래도 여보를 사수로 둬서 다행이네. 다정하잖아. 그럼 못 받은 거지. 일 많다고 도망가지는 않았으면 좋겠네. 그렇게 저는 다가올 운명도 모른 채 잘 알려주라는 말을 남겼고 아직까지도 그 말을 하지 않았으면 다른 사람한테 인수인계를 맡기라고 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종종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세상 일이라는 게 일어날 일은 반드시 일어났었겠죠. 그 다음 날부터 오다 가다 살펴보니 그 신입과 제 남편은 붙어서 일을 하고 있더군요. 남편이 열심히 업무를 잘 알려주고 있는 듯 보였어요. 신입은 예쁘장하게 생겨서 밝게 잘 웃고 있었고 남편도 농담도 하며 분위기가 화기애애하게 좋아 보였죠. 그 모습을 보곤 약간의 질투가 나긴 했지만 그래도 전 제 남편을 믿었으니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려 했어요. 일은 일일 뿐이니까요. 그러다가 갑자기 한 직원이 저에게 와서 말을 해주더라고요. 선배님, 혹시 그거 알아요? 제 오지랖일 수도 있는데. 응, 뭔데? 저 옆에 선배님 남편, 팀장님 부서에서 새로운 신입사원 있잖아요. 제 친구의 친구인데 들어보니 장난 아니더라고요. 저번 회사에서도 남자 문제로 사고쳐서 쫓겨난 거래요. 정말? 에이, 확실한 거야. 정말이라니까요. 1년 계약해놓고 2개월 만에 쫓겨났대요. 조심하세요. 괜히 엮일 필요는 없잖아요. 재벌은 남주겠어요? 그래도 내 남편 알잖아. 얼마나 성실한지. 여우 같은 여자 안 좋아해. 그럼 다행인데 괜히 똥 묻을까봐 그러죠. 하긴 팀장님이 그러실 분이 아니니까요. 그쵸? 저번 회사에서 꽃뱀으로 소문이 났고 남자 문제로 쫓겨난 여자가 제 남편의 직속 후배라는 소리를 듣고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었지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을 믿었어요.
앞에서 쭉 말씀드렸던 대로 착하디 착하고 저밖에 모르는 물러빠진 사람이었으니까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믿을 게 아닌가 봐요. 옆에서 슬쩍 지켜보니 틈틈이 오래 얘기도 하고 점심때 밥도 그 신입이랑 먹느라 제 도시락도 까먹고 못 가져다 주는 날도 점점 잦아졌고요. 이번에는 무슨 프로젝트도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슬슬 불안해졌지만 남편한테 물어볼 때마다 정말 일 때문에 얘기한 것뿐이고 자기도 힘들다라고 말을 해서 더 이상 말을 꺼내지는 않았죠. 그러다 어느 날 저는 그 신입사원과 이야기를 할 기회가 생깁니다. 바로 회사 안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공간에서요. 안녕하세요. 신입으로 오셨다는 건 남편한테 들었었는데 이제야 뵙네요. 제 남편이 사수라면서요. 잔소리는 안 하나요? 아, 안녕하세요. 팀장님 아내분이시구나. 말씀 많이 들었어요. 워낙 사랑꾼이시잖아요. 단소리라뇨. 하나부터 열까지 다 도와주시고 계신데요? 내 말 하고 다녀요? 축제기네요. 거기서도 그래요? 근데 주제 넘긴 한데 요새도 팀장님하고 사이 좋으세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아니요, 뭐 저만 보면 웃어주시던 팀장님이 조금 힘들어 보이셔서 여쭤봤어요. 저한테 화난 게 있으실 리는 없고 팀장님 같은 순한 분 없잖아요, 선배님. 잘해주세요. 남자는 여자가 다루기 나름이잖아요? 남편 거 저 안 좋은 거 없고 사이 좋아요. 여기서 왜 제가 해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신입사원이 저한테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조심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걱정돼서 말씀드린 것 뿐이에요. 아, 혹시 제가 팀장님이랑 너무 붙어 있는다고 저 신경 쓰시고 계신 거 아니죠? 걱정 마세요. 일만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 오늘 좋아하는 사람이랑 스테이크 먹으러 가요, 선배님. 전 먼저 가볼게요. 수고하세요. 정말 당돌한 신입사원이더라고요. 말문이 턱 막히고 말았어요. 남자는 여자가 다루기 나름이라는 말을 왜 그 애한테 듣고 있는지, 그리고 신경 쓰지 말라는 그 어투도 너무 화가 났어요. 괜히 그 신입한테 진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남편 말대로 서로 일만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였고, 좋아하는 사람이랑 스테이크도 먹으러 간다는 거 보니 한시름 놓은 것도 여자로서 사실이었죠. 그렇게 퇴근 시간이 왔고 집에 와서 남편을 기다리는데 그날따라 전화를 계속 안 받는 겁니다. 회식을 한다고 해도 저한테 연락은 꼭 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상했죠. 당장 그 신입이 한 일에 대해서도 맥주 한잔하면서 말하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한참 기다려도 연락이 안 되니 불안해지던 그때 저녁 9시가 넘어서야 남편이 집으로 들어왔어요. 너 뭐야? 왜 전화가 안 돼?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미안. 갑자기 옆부서 팀장이 밥 좀 먹자 해서. 미안해. 미리 말 못해서. 갑자기? 뭐야, 이상하게? 뭐고? 이상하잖아. 지금 너가 하는 게 전화 한 통도 못 해줘? 아, 미안해. 갑자기 차로 그냥 데리고 가버렸지 뭐야. 뭐 먹었어 그래서? 회사 앞에 고창집 갔나? 너 거기 좋아하잖아. 아니, 오늘은 스테이크 먹었어. 맛있더라. 새로 생긴 곳 있었는데 나중에 같이 가보자. 스테이크를 먹었다고? 너 그런 거 물려서 안 먹잖아. 뭐 가끔은 먹을만 하잖아. 아, 피곤해. 들어가 먼저 씻을게.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고 아까 신입이 좋아하는 사람과 스테이크를 먹으러 간다는 말이 생각나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신입사원이 나에게 엿을 먹인 것 같다가도 오해겠지, 우연이겠지라고 생각하며 저는 넘기려고 했습니다. 남편한테 옆부서 팀장과 먹은 증거를 내놓으라고 하기도 무섭기도 했어요. 혹시나 정말 거짓말인 걸 제가 발견한 걸까 봐요. 바람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둔 것이 없었거든요. 그때부터 남편은 점점 달라졌습니다. 집에서도 저와 대화를 많이 하지 않기 시작했고 회사 일을 물어보면 피하기 시작했어요. 집에서라도 회사 얘기를 안 하면 안 되냐면서요. 제일 이상한 건
신임 얘기를 하면 정말 기겁을 하고 식은땀을 흘리더라는 겁니다. 점점 날이 갈수록 이상한 것을 느끼고 있던 어느 날, 남편과 회사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었어요. 오늘 나 회식할 것 같아. 먼저 자. 그렇게 늦어. 얼마나 늦는데? 모르겠는데 팀원들 다 가는 거라 아무래도 내가 책임지고 다 들여보내고 하려면 좀 늦어질 것 같아서 중간중간 연락할게. 그래. 운전 조심해 항상. 그날 회식을 하고 온 나는 남편의 말을 믿었고 요새 변한 남편이 조금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더 이상 문제 삼을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단절히 생각했어요. 그렇게 밤 9시, 10시 소식이 또 없더군요. 중간중간 연락을 한다고 했으면 말이에요. 밤 11시가 되고 12시가 되고 분위기 망치는 아내가 되기 싫어 전화를 하지 않았었는데 정말 말 그대로 어디 있는지 궁금해서 전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전화를 받지도 않고 그냥 거절을 눌러버리더니 남편에게서 문자가 한 통 오더군요. 팀장님이 너무 많이 취하셔서 주무시고 가셔야 할 것 같아요. 전 보자마자 얼어붙고는 심장이 마구 뛰기 시작했어요. 이후 어떤 전화도 어떤 문자도 되지 않은 채로 연락 두절된 남편은 그렇게 아침까지 들어오지 않았고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샜습니다. 이미 그 문자를 받은 순간 저는 그 문자를 누가 보냈는지 알고 있었고 제가 모르는 건 어디서 이 문자를 보낸 건지 정말 단둘이 있었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문자를 받고 남편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여태까지 꾹꾹 눌러온 이혼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부로서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선을 넘어도 한참 넘게 된 거죠. 시간이 되어 회사에 출근하니 남편은 어제 입은 옷 그대로 회사에 출근을 해 있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불러내어 자초지종을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너 어제 왜 안 들어왔어? 일단 나한테 설명을 좀 해. 진짜 미안하다. 내가 할 말이 없다. 아니 미안하단 말 말고 설명을 하라고 어떻게 된 건지. 어제 회식을 한 건 맞아. 내가 분위기를 띄우려다가 너무 많이 신이 났고 술이 많이 취했어. 그리고 내가 어떻게 됐는지 기억이 잘 안 나. 눈 떠보니 어디였니? 눈 떠보니 혹시 그 신임 옆이었어? 응. 미안하다 정말. 너 미쳤구나. 너가 돌았구나. 바람을 펴 너가. 진짜 미안하다. 그냥 이렇게 저렇게 가까워진 건 맞는데 생글생글 웃는 모습을 보니 나도 모르게 마음이 그렇게 간 건지. 진짜 미안하다. 모르겠어. 사랑하게 된 것 같아 그 애를. 내가 너를 볼 면목이 없어. 정말 미안하다. 다프스키. 당장 이혼 준비해. 그렇게 저는 따귀를 때리고는 회사 옥상으로 가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결국은 이 사단이 나는구나 싶어서요. 그 신입이 꽃뱀이라고 조심하라던 후배의 말을 더 잘 새겨들을 걸 하는 생각도 들었고 제 남편에게도 굉장히 실망스럽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큰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던 남편이 생글생글 웃는 신입의 모습에 마음이 갔다고 하니 참 우스웠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을 논하다니요. 어떻게 해야 할지 천천히 생각해 보았지만 결국 결론은 이혼밖에 없었어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내가 뭐가 좋으라고 이혼을 시켜줘라고 한다지만 저는 다른 여자와 함께 있던 제 남편과 한 지붕 아래에 있는 것조차 소름이 돋았어요. 사랑을 한다고 하니까 보내줘야지. 제가 뭐 별 수 있었겠어요? 함께 살면 더욱 불행해질 것 같았어요. 남편과는 이혼을 하느라 저는 법원을 몇 번 들락날락했고 그 남편 옆은 상간녀가, 제 옆은 아빠가 지켜주셨어요. 2년 만에 이혼한 딸이 뭐가 이쁘다고 변호사 상담부터 법원까지 모든 것을 함께 해주셨죠. 아직도 부모님께는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상간녀와 함께 있는 남편을 보시고도 그냥 사람이 아닌 듯 쳐다보시고는 그냥 신경도 안 쓰시더군요. 사연은 깔끔하지 못했지만 저는 결국 남편과 깔끔하게 이혼을 하게 되었고
회사도 아무렇지 않게 다니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기 전까지는요. 휴가를 내었다가 오랜만에 돌아간 회사는 남편과 상간녀가 하하오고 웃고는 데이트의 장으로 바뀌어 있더군요. 제 앞에서 정말 그럴 수 있었을까요? 서로 마주보며 웃느라 제가 지나가는 줄도 모르더라고요. 처음엔 그렇게 밝게 웃는 모습을 너무 오랜만에 봐서 딴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안 좋은 소문은 무엇보다 빨리 퍼진다고 하지요. 회사 사람들은 저희가 부부였던 것을 알기에 제 눈치를 계속 보고 이야기를 전달해주기도 시작했고, 저는 오롯이 일에만 집중하는 것이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에게 사유를 말한 적은 없지만 대놓고 사내 연애를 하고 있는 남편을 보고는 눈치를 챈 것 같았어요. 그 이후로 잘 때도 상간녀와 남편의 모습이 아른거렸고, 퇴근하고 나면 전화 오는 주변의 목격담들까지 전 제가 그곳에 더 이상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은 단 하나도 없지만 오롯이 정말 절 위해서 그만둔 것이었죠. 그 후로 6개월 정도 집에서 쉬면서 마음을 다스리고 있던 중에 후배가 연락이 왔습니다. 선배 잘 지내세요? 진짜 기가 막혀서 이 말은 꼭 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오랜만이야. 무슨 일인데? 말해봐봐. 신장님이요. 결혼하신대요. 뭐? 결혼한다고? 누구랑? 그 신입이랑? 네 선배. 어떻게 세상이 이래요? 정말 임신했대요. 신입이. 회사 난리예요. 6개월 만에 상간녀가 임신을 했고 새롭게 결혼을 한다는 소식이었어요. 전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어서 가만히 서 있기도 힘들더군요. 저를 약올리던 상간녀와 바람을 피는 것도 모자라 임신을 해서 세상 떠들썩하게 한 번 더 결혼을 한다고요. 세상 철판도 두껍죠. 전 제가 잘 이겨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후로는 마음을 다잡는 게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꿈에도 계속 나오고 불면증에 구멍정이까지 생겨서 정신과를 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절, 교회, 성당, 무당 안 가는 곳 없었죠. 애군이 꼈으면 제발 좀 없애주십사. 제 기억을 아예 없어지게 도와주십사 빌기도 얼마나 빌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1년 동안 저는 세상에서 해탈한 부처님처럼 살아왔고 저의 마음도 어느새 편해지고 있었어요. 진짜 부처님이 아니라서 용서는 해줄 수 없었지만 제 마음을 다스릴 수는 있게 되었죠. 병도 없어지고 정신과 약도 안 먹어도 될 정도로 회복이 되었던 거죠. 저를 가슴 아프게 지켜보시던 엄마 아빠도 이제 제가 나아진 것 같아 보였는지 아는 협력회사를 소개시켜 주시면서 일을 해보라고 권유해 주시기도 하셨어요. 언제까지 저도 이렇게 살 수는 없었고 좋은 기회다 생각하여 다시 일을 시작했죠. 새로운 회사의 사장님은 굉장히 저름없고 알고 보니 저와 동갑이셨어요. 똑 부러지고 욕심 많은 사장님 밑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 복합적인 생각도 많이 없어졌고 오롯이 저에게만 집중을 할 수 있었죠. 사장님은 아빠 얻어 친분이 있던 분이셨던지라 적응이 될 때까지 도움을 많이 주셨고 저도 그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함께 열심히 회사를 일궈나가고 있었죠. 서로 사적인 대화는 하지 않는지라 그냥 여자친구 있는 것만 알고 있었는데 사장님께서 어느 날은 폭탄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갑자기 좀 부끄럽긴 한데 저 결혼해요. 네? 정말요? 너무 축하해요 사장님. 이게 무슨 일이래? 경사네요 경사. 어떤 분이에요? 그냥 평범해요. 나이도 찼고 이제 결혼하는 게 맞죠. 다음에 기회 되면 꼭 제일 먼저 보여드릴게요. 아버님도 보여드려야죠. 거의 진짜 제 아버님 같은 분인데. 좋아요. 다 같이 밥 한 끼 먹어요. 그 여자분 복 받았네요. 요새 이렇게 똑 부러지는 남자분 찾기 힘들잖아요. 에이, 사장님이라고 좋은 말만 해주시는 거죠?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아무튼 다음에 저 먼저 꼭 소개시켜줘요. 그 후로 그 여자친구분은 이제 자신의 존재가 회사에 알려진 걸 알았는지 열심히 회사 내조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야근을 할 때는 직원분들 도시락을 직접 싸서 보내주시기도 했고 아침마다 커피를 배달해주기도 했어요.
저는 센스도 있고 내조도 꼼꼼히 잘하는 것 같아 정말 응원하는 마음으로 결혼 준비에 대한 조언도 해주었죠. 그러다가 사장님의 자리 마련으로 저희 아빠와 제가 인사하는 자리에 초대되었어요. 처음 만나는 자리라 너무 기대도 되고 떨렸죠. 저희 아빠와 사장님은 워낙 오래 함께 일을 해오던 사이인지라 사위로 못 삼아서 아쉽다는 농담도 하셨어요. 아유, 이 사장 장가라는 거야? 참 아쉽네. 사위로 눈독 들였었는데. 죄송해요, 사장님. 어떻게 이렇게 상황이 됐어요? 하흐, 그래도 아들처럼 앞으로도 도와주실 거죠? 아이, 그럼 당연하지. 아쉬워서 그렇지. 어떤 처자인지 복을 잔뜩 받았구만. 아우, 아니에요. 절 오히려 더 챙겨줘요. 저 잠깐 전화 좀 받고 올게요. 혹시나 여자친구 먼저 오면 밥 같이 드시고 계세요. 그렇게 사장님은 자리를 떴고 그 뒤에 사장님의 여자친구인 것 같은 한 여자분이 들어오는 겁니다. 반갑게 반겨줄 준비를 마치고 바라보는 순간 저와 저희 아빠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바로 저를 이혼녀로 만든 그 상간녀가 바로 눈앞에 서 있는 겁니다. 저희 아빠는 상간녀를 보자마자 대수가 없다며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고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못한 채 그대로 굳어버렸죠. 그건 상간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가 여기 어떻게... 여기 어쩐 일로... 사장님이랑 결혼한다는 여자가 너야. 너라고. 네. 어떻게 이런 일이... 사장님의 아버님처럼 도와주신다던 사장님이 저분이셨어요? 갑작스럽게 상간녀의 얼굴을 보니 제가 고생해서 마음 정리를 하던 세월이 생각나기도 했고 그럼 전 남편은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저 보란 듯이 잔다고 문자를 보내면서 약 올리고는 사내 연애를 시끌벅적하지를 않나. 결혼에 입신까지 했다고 들었으니까요. 그리고 동시에 사장님이 지금 이 여자와 결혼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런저런 생각에 혼란스럽던 순간 상간녀는 손까지 부들부들 떨면서 문 앞에 계속 서 있더라고요. 그렇게 사장님이 들어오고 제가 저희 아빠는 일 때문에 먼저 갔다고 설명을 했지요. 이미 마음속으로는 온갖 형벌을 주었던 상간녀를 보면서 저는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어쩜 이렇게 참한 아가씨를 데리고 오셨어요? 너무 잘 어울려요. 그런가요? 제가 보는 눈이 좀 있나 봐요. 얼마나 잘해주는지, 얼마나 착한지 말도 못해요. 회사 일 때문에 바빠서 신경 못 써주는데도 다 이해해줘요. 스테이크 좋아하지 않아요? 스테이크 좋아하실 것 같다 왠지. 여자친구 스테이크 좋아하는 건 어떻게 하셨어요? 눈썰미가 역시 좋으셔. 옆에서 상간녀는 벌벌 떠면서 숟가락을 떨어뜨리더군요. 마음에 찔리는 게 있었나 봐요. 그리고는 그날부터 앞으로 어떻게 복수해야 할지 열심히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전 남편이랑 어떻게 된 건지 알아야 했어요. 아이는 어떻게 된 건지, 결혼은 어떻게 된 건지, 이혼을 또 하게 된 건지 궁금했거든요. 나 잘 지냈어? 선배한테 전 남편 결혼했다고 했으면 그 뒤 소식은 전해줘야지. 선배 잘 지내셨어요? 저도 사는 게 정신없어서 전화도 못 드리고 죄송해요. 저도 회사 그만두고 하면서 정신이 없어서. 내가 들을 데가 없어서 연락했어. 불편한 건 아니지. 불편하긴요, 선배. 오랜만에 연락 따서 너무 좋은데요? 아니,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났는지 알아. 그때 그 상간녀 마주쳤어, 오늘. 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때 임신했다며. 결혼한 거 아니었어? 아우, 선배. 어떻게 세상이 그렇게 좁대요? 팀장님, 그니까 전 남편분 20살 때부터 모았던 돈, 그 여자애가 투자하자고 꼬시고 해서 그 돈 다 날렸대요. 그 돈 가지고 튄 거죠. 사채까지 쓰게 돼서 그 뒤로 팀장님 폐인 생활하다가 회사도 다 그만두고 그 여자애만 찾아다니잖아요. 임신했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었고 결혼도 다 취소됐고 잘 됐죠 뭐. 선배 보란 듯이 연애하고 그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정말이야. 정말 돈을 다 날렸대. 알았어, 일단 고마워. 또 연락할게. 들어보니 이미 전 남편은 조강지처를 벌인 벌을 충분히 받고 있더군요. 투자 사기로 모든 돈을 잃고 상간녀를 찾아다니면서 술만 마시는 꼴이라니.
참 한심했죠? 참 간도 크지요.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회사마다 유부남을 꼬셔서 사기를 치다니요. 그렇게 계속 복수할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하던 어느 날 상간녀에게서부터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이게 누구야? 네가 어디라고 여길 전화해? 나 보란 듯이 회사에서 내 남편하고 바람필 딴 언제고 뭐가 아쉬워서 전화를 한 건데. 저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제 남편 될 사람한테 말하지 말아주세요. 하라는 거 다 할게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사기범의 상간녀에 뻔뻔하게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유부남이랑 바람이나 피고 다니고 여태까지 벌도 안 받고 요리조리 잘도 피해왔네? 전 남편이 너 이 악물고 찾더라. 이거 사장님이 알면 재밌겠다. 그치? 부탁드려요. 이 남자 놓치면 저도 시집 따기 힘들어요. 불쌍하다고 생각하고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이 사람한테는 저 정말 진심이에요. 그러던 중 갑자기 좋은 아이디어가 번뜩 떠오르는 게 아니겠어요? 그럼 나도 이혼녀 됐고 솔직히 너도 양심이 있어야지. 어떻게 보상할래? 나 너무 억울해. 돈으로 갚자. 딱 500만 원만 가져오면 입 닫아줄게. 정말요? 응.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그럼 무덤까지 안고 갈게. 딱 이틀 준다? 주차장에서 봐? 네네. 정말 감사합니다. 죄송하고 감사하고. 제가 뭘 할 줄 알고 감사하다는 걸까요? 저는 우선 상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전화로는 워낙 갑작스러워 제가 녹음하는 것을 놓쳤기에 이번엔 제대로 돈을 받은 척하면서 자백하는 것을 얼굴 다 나오게 녹화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제일 중요한 것, 사장님에게 먼저 알려야 했습니다. 사장님, 잠시 차 한잔 마실 수 있어요? 네, 그럼요. 무슨 일인데요? 궁금해하는 얼굴에 사장님 앞에서 차마 입이 떨어지진 않았지만 저는 꼭 이 사실을 말을 해줘야 했습니다. 그 여자가 이런 여자라고 결혼은 절대 하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저는 마치 어제 있었던 일처럼 사장님에게 모든 이야기를 다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사장님은 충격을 크게 받은 모습이더니 한참은 말을 안 하더라고요. 얼마나 이 모든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겠어요. 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조용히 기다려줬어요. 그렇게 1시간이 지났을까, 2시간이 지났을까? 사장님이 입을 떼고 말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세상 정말 좁네요. 그리고 혼자 고민했을 텐데 말해줘서 고마워요. 내 색을 구한 거예요. 복수하는 거 응원해요. 아니요, 도와달라면 다 도와줄게요. 복수 제대로 해주세요. 2달 뒤 상견례 예약까지 다 해놨는데 큰일 날 뻔했나요? 그렇게 사장님은 상간녀에게 출장 간 척하면서 얼굴도 보기 싫다며 만나지도 않기 시작했고 저는 그 사이에 증거를 찍기 위해 상간녀를 만나는 날이 돌아왔어요. 2번 다시 보지 않을 얼굴이라고 생각했는데 마주치니 정말 보기 힘들더군요. 올해 너 얼굴 쳐다보기 싫으니 간단하게 말할게. 돈은 됐고 전 남편 돈은 어딨어? 네? 그걸 왜 저한테? 너가 가지고 도망갔다며. 사장님 돈도 그럴딱정이었지 너. 아니에요. 이제는 진짜 정신 차리고 내줄 생각이었어요. 얌전히. 네가? 참. 넌 안 돼. 세상 이렇게 죄짓고 살아놓고 무슨 내졸라면서 얌전히 살겠다는 거야? 지금 경찰 부리기 전에 그 돈 어디 있는지 말해. 여태까지 너 사기치고 다닌 돈 다. 맞아요. 저 상간녀예요. 사기도 쳤어요. 근데 저도 그 돈 없어요. 어디 갔는지 몰라요. 그냥 오래서 돈이 탐났을 뿐이에요. 돈 더 필요하세요. 그럼 지금 남편 적금을 깨서라도 주기적으로 드릴게요. 말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저는 돈을 받지 않고 자리를 박차고 나왔어요. 저한테 필요한 건 오직 상간녀의 자백뿐이었으니까요. 영상으로도 모두 찍었고 모든 증거를 수집하는 데 성공한 저는 사장님과 자주 만나며 위로도 해주고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기 시작했어요. 사장님도 컸던 상처가 아물어가는 듯 했고 제 상처도 덩달아 같이 아물어가는 듯 했죠. 저는 사장님의 행복을 바랐고 사장님도 제 행복을 바라는 듯 했어요. 그렇게 저의 복수는 점점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상견례에서 저는 복수를 하기로 결심했고 사장님은 이를 돕기 위해서 상견례를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어요. 사장님으로부터 상견례하는 장소와 시간을 받아낸 뒤 오랜만에 전 남편에게도 전화를 했죠. 전 남편,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너가 웬일이야? 너 사기당하고 폐인처럼 살고 있다며? 이게 무슨 일이라니. 조강 뒤쳐버리면 잘이라도 살아야지. 골라도 어쩜 그렇게 질 떨어지는 여자를 골라. 너에겐 나도 할 말이 없다. 20살 때부터 이 악물고 모은 돈 한순간이더라. 참, 그녀는 어디 갔는지 보이지도 않고 번호도 다 바꾸고 튀었어 밤에. 전 남편, 이번 주 토요일에 뭐해? 꼭 와야 할 곳이 있어. 너 그 여자애 잡게 해줄게. 뭐? 너가 찾았어? 어디 있는지 알아? 지금 어딨어? 당장 어디 있는지 말해. 문자 보냈으니 거기서 이번 주 토요일에 만나. 거기에 그 여자애 있을 거야. 상견례 하면서. 뭐? 상견례? 남의 인생은 망쳐놓고 상견례를 한다는 거지? 그렇게 씩씩거리는 전 남편도 오게 했고 영상도 준비되었겠다. 이제 상견례만 제대로 진행되면 성공이었어요. 사장님은 너무 화가 난다면서 제대로 복수하고 싶다며 상견례의 부모뿐만 아니고 친척들까지 모두 오라고 말했다고 하더군요. 약혼 겸 상견례를 진행하고 싶다고 말했다면서요. 그러면서 사장님 부모님은 충격받으실까봐 부르지 않았지만 사장님 쪽도 자리가 채워져야 하기에 상황을 충분히 설명한 후 누나만 부르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모든 게 착착 제 마음대로 진행이 되고 있었죠. 상간녀가 엄청난 망신을 당하게 될 생각에 저는 웃음이 절로 나더군요. 이런저런 계획을 짜면서 사장님과는 계속해서 가까워지고 있었고 어느새 호감을 느끼는 좋은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연인이 된 것은 아니지만 서로 응원하면서 점점 서로에게 익숙해져 갔죠. 상견례를 하는 날이 다가왔고 슬쩍 들여다보니 상간녀의 가족들의 거의 한 20명은 모였더군요. 상간녀는 모든 것이 해결된 줄 알고 누구보다 예쁜 드레스를 입고 활짝 웃고 있었고요. 저는 누구 때문에 이혼녀가 되었고 종결은 다 믿으면서 1년 동안 공황장애로 방황을 했는데 행복해지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 속에서 우라통이 터지면서 이 복수를 꼭 성공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사장님이 등장하고 사장님 누나도 함께 자리에 등장했어요. 그리고는 부모님이 코로나로 인해 못 오셨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양해를 구하시더라고요. 상간녀는 이전에 듣지 못했던 내용이라 살짝 당황한 듯 보였고요. 서로의 어린 시절이 담긴 영상을 틀어달라고 사장님은 말하며 저에게 윙크를 슬쩍 하더군요. 그게 저희의 비밀 사인이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직원에게 다가가서 USB를 주며 말을 했어요. 이거 틀어주시면 돼요. 바로 연결해서 큰 화면으로 틀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모두의 이목이 집중된 그 순간 화면에서는 상간녀가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상간녀는 너무 당황하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고 상간녀의 부모님과 친척들은 계속해서 화면에 집중하기 시작했죠. 시끄러워서 사람들이 잘 못 들으면 어쩌냐고요. 상관없었어요. 상간녀가 소리 질러서 어른들이 잘 못 들으실 것을 대비해 자막까지 크게 편집해서 담아두었거든요. 유부남을 꼬신 상간녀가 맞다고 인정하는 순간부터 사기친 것도 인정하는 순간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장님과 저는 아무 감정이 남아있지 않은 무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그 순간 상간녀는 저를 발견하고는 달려와서 머리채를 잡기 시작했어요. 저도 지지 않고 머리채를 잡고는 흔들며 소리를 질렀죠. 이판사판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와서 저희를 말리기 시작했죠. 야, 너 제정신이야.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깽판을 쳐 깽판은. 내가 깽판 쳤어. 지역별로 남자들 꼬셔서 사기치고 다니는 게 누군데. 나 이혼녀 만든 게 너 아니야. 내 인생 꼬이게 한 게 너잖아. 돈도 주면서 따진 내 입 맞고 싶었던 거 다 네가 지은 죄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누가 누구 보고 깽판이래. 이 못 다무라. 왜? 뭐 죄 지은 거 있나 보지. 어떡하나?
한 명 더 올 사람이 있는데. 그 순간 상견례장으로 전 남편이 들어와서는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바로 저 사람이 저에게 사기를 치고 제 전 재산을 다 털어간 사람이에요. 너 이리 와. 너 어디 있었어 그동안? 내 평생 모은 돈 다 어디 갔어? 내가 얼마나 악착같이 그 돈을 모았는지 너 알기나 해? 오빠 미안해. 사정이 다 있었어. 나 오빠 사랑했어. 알지?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날 불쌍하게 봐서라도. 별소리 하지 마. 밑에 경찰 있으니까 당장 튀어내려와. 경찰서 가서도 그 소리 하나 보자. 어디? 그렇게 모든 상간녀의 만에는 다 따발려졌어요. 머리는 헝클어지고 눈물범벅으로 화장이 다 번진 상간녀의 모습을 보니 참 고소하더군요. 마지막으로 상간녀는 사장님에게도 한 번 더 매달렸어요. 사람들이 모두 보고 있는 상태에서 부끄러운지도 모르는 채 말이죠. 오빠, 이거 다 오해야.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 난 사기치고 그러는 애 아니야. 알잖아. 그리고 회사에서 날 얼마나 질투했었는지 상관이라고 괜히 모함한 거야. 나는 그냥 결혼 잘했으면 좋겠어서 그냥 맞다고 넘어갔을 뿐이고. 오빠 안 믿지? 나 믿는 거지? 맞지? 무슨 소리야? 너 진짜 대단한 애구나. 얘기 다 듣고 너 옆에서 참느라 역겨워서 혼났다. 이제 두 번 다시 보지 말자. 오빠 내가 잘못했어. 이제 완전 새 사람이야 나. 엉엉 울면서 바지가랑이를 잡는 모습이 얼마나 추하던지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사장님 팔짱을 끼며 저는 딱 한마디 했습니다. 나 오늘 좋아하는 사람이랑 스테이크 먹으러 가려고. 너도 올라. 그렇게 뒤돌아서 나오는 순간 얼마나 속이 시원하던지요. 여태까지 괴로웠던 모든 일이 말 그대로 사이다를 먹은 것처럼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들어보니 그날 밑에서 대기하던 경찰 손에 상간녀는 끌려나가게 되었고 고소를 당해 돈을 모두 토해내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 아무에게도 친구에게도 가족에게도 말은 안 했지만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상대방의 바람으로 이혼을 하게 되고 우역우역 참으며 나간 회사에서 전 남편은 보란듯이 상간녀와 연애를 하고 있었고 법원을 아빠와 들락날락하면서 못 볼 곳도 많이 보여드렸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속으로 죄책감도 많이 들고 자존감도 많이 떨어진 저를 신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연히 상간녀를 만날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1년 동안 열심히 절, 교회, 성당, 무당집을 다니면서 빌고 빈 결과이겠죠. 그분들 중 한 분이 저를 도와주셨나 봐요. 또한 그날 사장님과 저는 정말 스테이크를 먹으러 가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장님은 조상님이 인생을 도운 것이 아니라 제가 도왔다고 말해주면서 더욱 가까워지며 결론적으로는 결혼을 전제로 하는 인연으로 잘 발전하여 만나고 있습니다. 아빠의 사업과 사장님은 여전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사익감으로 탐냈던 이사장이 실제로 이사방이 될 줄은 몰랐다며 기뻐하고 계십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도 이제는 제 회사처럼 더욱 노력해서 일하고 있고 성과도 점점 좋아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전 남편은 복수하게 도와줘서 고맙다는 핑계로 연락이 와서는 다시 합치자고 싹싹 길곤 했지만 얼토당토 않는 말을 듣고는 헛웃음만 나오더군요. 그렇게 저는 제 평생 오지 않을 것만 같았던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만 같아라라는 마음으로 잘 지내고 있고 아빠께도 고생하신 만큼 열심히 보답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 통쾌한 복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사람은 잘못하면 꼭 벌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